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 사요를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이 공부 모임 이름이 사은사요 공부입니다. 자, 어찌 보면 일부죠. 일부로 사은 끝났어요. 오늘부터 사요를 들어갈 건데요. 사요를 들어가기 전에 사요와 사은 그리고 이론상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은 그 기초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것도 교리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해요. 교리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교리도가 우리 교리도 있죠? 네. 앞에 한번 펴보세요. 표어가 나오고 우리 이게 참 설명할 때 원불교 교전을 피면 원불교 교전에는 정전 대종경이 있어요. 그렇죠. 정전 대종경이 있는데 이 원불교 교전 앞에 처음에 이렇게 이론상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론상 딱 보면 감동요문 이제 여기서 끝. 그러면 좋겠어. 그다음에 이렇게 표가 나와요. 언제 표도 한번 표의 어떤 배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유튜브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표가 있고 그다음에 교리도가 나와요. 그리고 정전 차례가 나와요. 그러면 이 표하고 교리도를 정전의 내용, 정전의 안으로 넣어야 될지 아니면 정전 밖에다 놔야 될지 이 논의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 순서를 보면 원불교 교전에 정전 대종경이 있고 정전 대종경 앞에 표어와 교리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편제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얘기를 할 때는 이 표어와 이 교리도 내용은 정전을 설명하고 있어서 정전의 앞에 핵심적인 헤드라인 같이 우리가 신문 보면 헤드라인들 나오지 않습니까? 큰 목차 이게 뭐다. 헤드라인 같이 이해하는 것도 또 타당합니다. 저는 정전의 헤드라인식의 설명으로 이걸 봐요. 그래서 특히 그 교리도 이 교리도 설명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도해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양도 있고 여기는 모양도 있죠. 모양도 있고 이 모양에 따라서 어떤 그 배치의 구조도 여기 나와요. 이 교리도 이해가 굉장히 필요해요. 이걸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원불교 교리의 구조적 형성이 이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때 이쪽 이론상을 모시고 맨 위에 모시고 이쪽에 보면 인과보험 신학문의 사은, 사요, 보은죽, 불공,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 배치가 나와요. 이 배치에 따라서 오늘 한번 이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사요하면 우리가 뭐죠?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로자 숭배. 이게 이제 네 가지의 요 하면 이게 요기남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딱 지키고 있으면 몇 명만 지켜도 거기를 지켜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이 요자는 보통 우리가 보면 요점 뭐 대요 참 많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만 딱 잡으면 뭐가 돼요? 어느 그 지역도 장악하게 되고 하여간 뭔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 요를 얘기할 때 어떤 그 핵심
그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부채가 이렇게 있으면은 부채 이렇게 모아지는 부분 있죠. 이런 게 요죠, 요. 고개 딱 전체를 쫙 잡죠. 그것만 쫙 피면은 전체가 쫙 펴지고 딱 이렇게 또 오므리면 오므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만 딱 잡으면 돼요. 대종사님께서 여기만 잡아라. 딴 데 집착거리지 말고 여기를 요새 거기를 자각해라.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너저분하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확실히 딱 아는 거예요. 거기를. 자, 그런데 이 사연을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인과보응의 신학문에 속하죠. 그러니까 일원상을 위에 머리 부분이죠. 제가 이제 교리도를 설명할 때 저는 거북이 모양이라고도 하지만 사람 모양으로도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제가 보면 저 일원상이고 보는 쪽에서 보면 여기에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쪽이 인과보응의 신학문이고, 그러니까 일원상을 모으신 인과보응의 신학문이에요. 이 도해를 잘 이해해야 돼요. 괜히 일원상을 이렇게 모시게 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일원상을 모시고 일원상을 모으신 인과보응의 신학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3등분 했다고 해서 여기를 3등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전체로 보면 제 몸통을 전체로 볼 때 인과보응의 신학문이고, 전체를 볼 때 진공묘미의 수행문이고, 전체를 볼 때 일원상의 진리를 일원은 법신불인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개송 그 가운데 표현변 됐죠. 전체가 일원상의 진리예요. 이게 보는 그 성향에 따라서 설명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를 보면 처음에 인과보응의 신학문에 그 사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유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거기 배치를 보면. 그리고 그 밑에 보은즉 불공이라고 나오고 그 밑에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 불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 처처불상으로 사사불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 배치도를 보면 거기에 불공이 나오고 처처불상 나오고 사사불공 나오고, 그 말을 앞에 그 순서대로 보면 일원상을 모시고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 불공이고 사사불공이에요. 이게 저희 대중사님 색깔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똑같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일원상을 모시고 사유를 실천하는 것이 불공이에요. 그렇죠? 거기 그 순서대로 보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처처불상으로 사사불공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교리도 설명을 한 거예요. 교리도 설명.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이렇게 문화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불공을 어떻게 해야 되고 부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은이 하나도 없어. 그 내용에 사은이 안 보여. 또 사유, 이제 사유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대림사님 말씀한 사유가 불공이 하나도 없어. 불공이라 하는데 없어. 그러면 저는 고려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소태산 대종사, 우리의 스승님인 소태산 대종사님의 뜻이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게 아무리 사람들한테 말하면 막 좋아해. 설교 시간에 얘기하니까 막 교도님들이 너무 좋아해.
저는 그 자리에 있어 설교를 듣고 있으면 제가 찝찝해. 내가 저걸 계속 들어야 되나? 저 말을 계속 내가 듣고 살아야 되나? 그게 어디에 이 정전에 나오지? 그런 말씀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너무 예민한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 교리도 구조나 이걸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모든 뭐 불공이라는 표현이 됐든 기타 다른 모든 표현이 나와도 처처불상이라고 하든 그것이 사은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 사요로 설명이 돼야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요도 한번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자, 사요는 이런 쌍에 근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리도 분명히 그랬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몸통 부분에 사은이 먼저 나오고 사요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은, 사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요도 이런 쌍을 근본으로 모시고 있어요. 자, 이런 쌍을 근본으로 모시지 않는 사요는 이런 쌍하고 제가 저를 보면 이런 쌍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사람으로 말하면은 머리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다면 사요는 참다운 사요가 아니라고 저는 이 교리도 구조를 보면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단절됐다고 봐야죠. 이런 쌍과 단절된 사요다. 그리고 인과보응의 신학문이라고 말하는 그 말은 이런 쌍과 이런 쌍을 근원으로 삼은 사요를 인과보응의 신학문이라 말한다고 해야 맞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쌍에 근원한 사요, 이것을 이런 쌍의 사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사요라 하고도 대윤사님 사요라 하면은 사실은 그 안에 이런 쌍의 진리가 딱 그 근원돼 있고 바탕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우리 말에 좀 혼돈이 있으니까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이런 쌍의 사요, 이런 쌍인 사요 이렇게 한번 말을 붙여보는 것도 어쩐가.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근원으로 한번 이제 사요 밑에 첫 번째 자력양상 나오죠. 자력양성, 지자분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이걸 사요라 하지 않습니까? 먼저 자력양성을 살펴보면 자력양성도 이 구조로 보면 자력양성이라는 것도 이런 쌍에 근원해야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력양성의 근원처가 이런 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자력양성의 근원처라고 하는 이런 쌍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자력이죠. 이런 쌍이 근원한 자력은 뭐냐 이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성품에 근원한 자력이에요. 성품짜리 근원한 자력. 성품짜리 근원한 자력을 대종사님께서는 상동로라는 표현을 써요. 항상 홀로 드러나 있다. 여기서 홀로는 하나를 말한 이게 하나 둘 말할 때 하나를 말한 게 아니라 상대적 분별이 없는 나눌 수 없는 그러한 뭔가에 의존하지 않는 여기서 제가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면 질문 와요. 뭐 동포군에서는 뭐 의존하지 않고 의존 안 해서 산다고 한다며요. 그건 이제 언어를 또 만들어야 돼. 그러나 우리 언어들을 막 같이 써요. 그러니까 동포군에서 의존하고 산다는 말하고 여기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어가 같아도 그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그리고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가지고 7발 걷고 7발 딴 그리고 하늘 한번 찍으셨죠? 하늘 한번 찍으시고 땅 한번 찍고 우리 그 20대 때 이걸 왜냐면 대선 부처님께서 최초의 디스코를 추었다 막 맨날 우리가 그러고 그랬는데 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생 교회 다닐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 이제 7발이라는 걸 그렇게 해석을 해요. 6도에서 한 발 더 뛰면 6도를 초월했다. 이런 뜻으로 이걸 봐요. 그러면 그 자리가
육도를 초월했다는 게 뭐냐면은 그렇죠. 우리가 뭔가 상대적 뭐 비교하고 나를 표현해도 비교해서 나를 올리지 않습니까? 광주에 무등산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런 쌍의 근원한 자력처예요. 등 비교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비교해서 내가 더 자력 더 높다 뭐 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비교할 것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나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요런 자리거든요. 자력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제가 요즘 무등산 근처에 사니까 무등등한 자력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무등등한 자력. 이게 무등산의 자력이에요. 무등산 자력.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뭐 환경에 따라서 뭐 환경이 좀 안 좋으면 막 그것 때문에 못한다.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 참 우리는 그 환경에 영향 많이 받죠. 영향 안 받는다는 것이 이상하죠. 우리가 영향 속에서 늘 뭐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월감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이란 게 뭐 요즘 보면 학벌부터 해서 지연 또 뭐 부모 뭐 진짜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조가 어찌 그런 구조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그것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자리가 그렇구나를 자각할 때 그 순간순간에서 우리가 조금씩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력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한테 자력 양성을 할 때 근원적인 자력처는 그런 이론상의 근원한 자력이고 그러한 자력을 우리가 양성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자력이 현실적으로 구현될 때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한테 내 권리를 양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의 권리를 내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어요.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왜요? 단순한 우리가 그냥 뭐 법적인 권리 차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자기다울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권리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지자본의도 봅시다. 지자를 본의하는 자리가 이런 쌍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번역해요? 이걸 참 본이라는 말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참 이거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거까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그냥 거까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본이라는 게.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을 본의하냐,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기준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지우 차별 이게 이런 쌍자리는 지우 차별이 없어요. 지우 차별이라고 그걸 특별하게 차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차별이 없는 자리이기에 지자와 우자가 확인한 거예요. 자, 이게 좀 이상한 말인데. 우리 마음이 청정할 때 지자와 우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지자와 우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지자를 본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하면 이제 이게 신분구조 같이 뭔가 차별이 되고 뭔가 이게 그런 게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우 차별이 없는 이 청정한 자리에서 지우를 구별하는 거예요. 왜? 지혜로운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 더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자가 우자를 탄압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런 쌍자리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지우 차별이 없는 이런 쌍자리가 드러나야 지자를 본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우 차별이 없는 자리를 알아야 내가 이 분야에서는 우자구나 하고 지자를 앞세울 수 있어요. 앞세운다고 하죠. 앞세운다. 절대로 그러면 지자를 앞세울 수 없어요. 우리가 지우 차별이 없는 그 지혜로운 청정한 지혜로운 자리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평등 이론상이 드러나지 않고는 지자본인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지자예요. 지자인데 현실적 관례에 의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안 된다고. 옛날에는 정말 여자들은 무조건 안 됐어. 요즘도 비율로 보면 많이 떨어지지만 요즘 차차차 좋아지는 세상이지만 비율로 보면 뭐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같이 뛰면은 여자들 너무 불려요. 같이 뛰면 또 생긴 것이 또 요즘 또 생긴 거 되게 봐. 생각보다 생긴 걸 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성형하고 뭐 굉장히 이게 뭐 자기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긴 것이 관리가 되나? 나 그 옛날에 이렇게 보면 아니 생긴 게 관리가 되나?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면 우리가 개성 같은 경우를 많이 존중해주면 모르지만 뭐 사회적 추구가 있어요. 뭐가 뭐가 이렇게 좋다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맞춰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런 것에 너무 영향받지 않고 하여간 생긴 것이 빈약하다고 해가지고 지자를 앞에 세우지 않으면 이거 정말 이건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차별세계예요. 정말 차별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텅비어 고요한 이런 쌍자리 바탕하여서 지우 차별이 없는 가운데 지자를 앞세울 수 있어요. 지자를 본이 그 일의 중심에다가 지자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참 이 지자 본의는 참 우리 교단에도 너무 필요해요. 영원한 인류의 숙제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교단에도 곳곳에 이 지자 본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쌍의 안목, 이 청정하고 평등하고 텅비어 고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는 그 자리인 이런 쌍의 안목이 바탕되지 않으면 지자본이도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타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자타의 국한을 벗어난 자리가 이런 쌍 자리인데 이 자타의 국한이 벗어난 이런 쌍 이 자리가 드러나야 타자녀 교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쌍이 드러나지 않고는 자타가 둘이 아닌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고는 타자녀 교육은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 사요가 이런 쌍에 근원하고 있다. 그 교리들 보면은 잘 설명이 되죠. 공도자 숭배도 마찬가지죠. 공도자 숭배의 근원처가 이런 쌍이지 않습니까? 이 공도자 숭배는 지공무사한 이런 쌍 자리가 드러난 거예요. 이런 그 지공무사한 이런 쌍 진리가 드러난 것이 공도자 숭배라는 겁니다. 사사로움이 없는 이 공변된 자리, 이 이런 쌍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실현할 때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숭배해야 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정신을 받아서 우리가 공도에 헌신해야 되고 이게 전부 다 이런 쌍, 공변된 자리에 우리가 근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유는 그러니까 전부 다 근원처가 이런 쌍이라는 겁니다. 사유가. 자, 이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쌍에 근원하지 않으면 공도자 숭배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명쾌하죠. 이 교리들 보면 정말 명쾌하게 설명이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유는 일원상에 근원하고 있는 교법이에요.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실천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그 교리도에서 보면 사요는 인과봉의 신학문에서 사은 다음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사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요 나오고, 우리가 정절에서도 사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요 나오고.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 얘기는요, 제가 개인적 생각이에요. 요 이야기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안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제가 하는 소리니까 보고 좀 이상하다 하면 안 받아들이면 돼요. 이걸 제가 강요하려고 말한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이런 독법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요 얘기는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가볍게. 네. 저는 사유는 사은과 대등하면서 사유는 사은의 어떤 사회적 관계에 거기에 더 특화한 그런 사회적인 변주 또는 버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은을 한번 변주시키면 변주 있잖아요. 우리가 딴딴딴딴 그리고 계속 딴딴딴만 하고 따다단 막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주곡들 들어보면 같은 멜로디를 가지고 예를 들면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거 막 계속 사랑합니다 나오는데 별로 지루하지 않아요. 계속 이게 그 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저는 사요는 사은의 변주라고 해석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근데 같은데 적용하는 것이 좀 다를 뿐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사요는 사은에 기반하고 있다. 사은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사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사요는 사은의 다른 모습으로 사회와 공중, 대종사님께서 공중이라고 하면 공별된 공에다가 무리중자 써요. 그러면 이게 이걸 뭐라고 해도 이게 우리가 이게 같이 사는 모든 존재들이에요. 이게 지금 용어는 사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공중의 관점으로 다시 읽게 한 것이다. 이게 사은을 다시 공중의 관점으로 공중의 시각으로 다시 읽기를 하면은 사요다. 저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요는 사은을 사회적 차원으로 특화한 것이다.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사회의 관점으로, 공중의 관점으로 새로 읽게 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풀어보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하는 거라 이건 좀 무리다 하면 안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교리도의 구조를 봐도 그렇게 읽고, 그 인과봉의 신학문에 사은이 있고 사유가 있는 이것은 그 표현법이 다를 뿐이지 같은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산용사는 사회학자는 사회를 보고 감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감탄은 단순한 사회의 논법이 아니라 사은에 근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감탄할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회라는 말은 사은장에 등장해요. 사회라는 말도.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저번 시간에 그 법률원에 보면 지금 불교 6대 요령이나 불교 정전과 현재 원불교 교전에는 약간의 그 보충들이 있어요. 보충들. 그 중에 법률원에 보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까지만 나온다 하는데, 법률원에는요, 제가 그걸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간 이유가 또 일부에는 사회 세계까지 나와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그러다가 어느 부분에는 또 국가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원불교 교전을 편찬할 때 이것을 보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오니까 3개까지가 나오니까 보충해서 하고 또 평소에 그 대종사님이 설법이 계세요. 설법. 근데 여기에 그 설법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빠져 있으면 그 뒤에 보충한 것도 있고 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원불교 교전 여기 나온 원불교 교전이 저에게는 1차 기준입니다. 이게 저에게 원형이에요. 원형. 이것을 원형이라는 것보다는 기준으로 삼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6대 요령이 됐던 그 불교 정정이 됐던 그 전체가 그 다음에 초창기 대종사님의 그 처음에 육성 그런 것들도 참고예요. 이걸 더 이 원불교 교전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참고로 보는데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보면 사회라는 용어가 그렇게 나와요. 이때 보통 사회는 그 시민사회라는 우리의 의식적 사유가 생긴 이유부터 나온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국가라는 개념하고도 연동돼 있어요. 국가는요 개념이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시대에서 하면 지금 우리 국가 체제 생각하잖아요. 국가는 고조선 때 국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사회가 없었어요. 사회라는 생각이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사회하고 국가라는 이 용어가 밀접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가 체제는 또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걸 고정시켜 놓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종사님이 미래에 생각하는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 또 미래의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라는 것도 우리는 함부로 규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전망할 수는 있겠죠. 그 말씀이 나오니까 그런 사회가 되면 그런 국가가 되고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대종사님께서 이 사회라는 용어가 대종사님 이 한반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오는데 대종사님 탄생하고 비슷하게 들어와요. 근데 이러한 사회 개념은 대종사님은 공중, 아까 말했죠? 공별된 공, 그 무리중, 공중이나 대중이면 큰 무리를 말한 거 아니십니까? 그런 용어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유는 사은을 사회 또는 공중의 관점에서 새로 읽게 한 것이다. 다시 읽게 한 것이다. 보은을 사회나 공중의 차원에서 불공 또는 본공 하는 것이 바로 사요 실천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서 결론을 말하면 사은 보은이 사요 실천으로 변주된 것이다. 이렇게 풀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건 제가 막 이거 하세요 이렇게 말 못해요. 이건 저는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괜찮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권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하세요. 저 말 못합니다. 한번 그래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셋째, 사유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교리도를 보면. 자, 봅시다. 보은즉 불공 나오죠? 네. 보은즉 불공을 거쳐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귀결이 되는데 교리도 입장에서 불공은 보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은을 달리 말하면 또 불공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불공하도 그게 보은이에요. 근데 불공했는데 보은이 없어버려. 그거 어떻게 해요? 와, 그러면 대종사님이 섭섭해 하실 거예요. 굉장히 섭섭해 하실 거예요. 아, 진짜 너무한다. 정말. 니네들 해도 너무한다. 정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내가 서운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대종사님을 너무 섭섭하고 서운하게 했지 않았는가 한번 양심에 한번 이렇게 올려놓고 한번 보세요. 저도 섭섭하게 많이 했어요. 우리는 보은은 사요 입장에서는 공중을 위하는 본공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은 이코르 본공이고 이코르 불공이다. 근데 본공이라고 해도 이게 보은과 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불공이라고 해도 이게 보은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대대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불공의 내용이 있어. 그걸로 보은이라고 하고 그걸로 본공이라고 하면 대종사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사요 실천을 통해서 처처불상 사서불공 대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처불상 사서불공도 사요 실천으로 우리가 설명할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거 용어 설명을 해보면 처처불상의 불상은 이게 부처의 모습이죠. 부처의 모습. 여기서 불상은 부처란 등상부를 말한 게 아니고요. 그 부처로 드러나는 그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우리로 말하면 그냥 이런 쌍 자리예요. 이런 쌍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부처하님이 없난 일을 처음에 제가 첫 시간에 말했던가요? 하여간 불성 아니면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불성은 달리 말하면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깨어있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이 바로 부처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뭐 불상이다가 이렇게 우리가 텅 비고 고요한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존재라든지 우리가 깨어있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존재라든지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이렇게 안 되면 그게 불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처처불상이라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왜 그러냐? 맨 위에 뭐가 있어요? 교리도에서 이런 쌍을 모시고 있죠. 이런 쌍에서 드러나는 세계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교리도가 정말 좋아요. 이야기가 우리가 그것만 갖고 있으면 그냥 뭐 정말 천국만마예요. 그냥 다 그냥 모든 것이 와라. 내가 상대해 주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고맙죠. 우리가 그게. 자, 그리고 이것을 그 불상의 불은 그렇다면 여기 처처불상이라고 할 때 불상의 불은 이런 쌍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굳이 이런 쌍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 그리고 불상의 상은 이런 쌍의 실상. 그러니까 이게 처처불상은 그냥 이런 쌍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런 쌍의 드러남 또 뭐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자력 이게 사요의 자력, 지자, 타자녀, 공도자 이게 처처불상, 처처의 불상이에요. 이게 이런 쌍 자리에서 보면은 그렇게 드러나요. 그리고 그 자력을 양성하는 자력 양성이 사사불공이고 지자를 본의하는 게 사사불공이고 타자녀 교육을 하는 게 사사불공이고 공도자 숭배하는 게 사사불공이에요. 여기서 제가 자력, 지자, 타자녀, 공도자만 처처의 불상이다 말한 건 아니에요. 이게 드러난다고 해서 그렇지 모든 존재가 다 불상이죠. 근데 거기서 사사불공은 자력양성, 지자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불공 하면은 막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사불공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력을 양성하고 지자를 본의하고 타자녀를 교육하고 공도자를 숭배하는 것이 사사불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너무 도식적인가? 근데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자, 사은으로 얘기하면 천지 보은하고 천지의 도를 처받아서 실행하고 무자력자 보호도를 처받아서 실행하고 그러면 여기서 처처불상은 뭐예요? 천지의 도고 무자력자 보호도고 자리타의 도고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이고 이거잖아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고 무자력다 보호도를 채받아서 실행하고 자리타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고 인도적인 공정한 법칙을 그걸 잘 수능해서 실행하고 그게 사사불공이에요. 뭐 다른 말을 뭘 해요 우리가 거기다 대놓고. 이제 다른 말 하기만 대종사님 사은사유가 얼른 가버려. 안 보여. 이거 배가 딴 데로 가고 있어.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유를 실천하여 처처불상 사사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또 궁극적으로는 개교동기의 광대무량 낙을 인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게 광대무량한 낙원을 인도하는 그 방식도 우리는 뭐 그냥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낙원인도의 방법이에요. 광대무량한 낙원인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법문 중에 대종경 부촉품 16장이 있어요. 한번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교법 가운데 이론의 종지로 한 교리의 대강령인 사막발주와 사은 등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방문하고 다시 변경할 수 없으나 그 밖의 세목이나 제도는 그 시대 그 국가에 적당하도록 혹 변경할 수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유는 그냥 막 바꿔도 된다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해요. 정말 슬픕니다. 너무 슬퍼요. 여기서 보면 사유는 교리의 대강이 뭐예요? 큰 강령이지 않습니까? 딱 골짝. 교리의 강령에서 제외되었다고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유는 이론상에 근원한 교법이에요. 사유는 이론상에 근원한 교법이지 않습니까? 이 교리들을 보면. 그리고 제 설명이지만, 저의 해석이지만 사은의 다른 모습이에요. 사은의 변주예요. 이러기 때문에 그 대강은 사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사막팔조와 사은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으면 이것도 그 대강은 변경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자력양성이 변경됩니까?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사유에 있어서 사유 보면 강령이 나와요. 이제 사유 보면 강령이 나옵니다. 강령은 변경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조목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타당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해석되는 겁니다. 해석. 제가 해석이라고 썼습니다. 없애라, 제거해라, 변경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유는 인류 문명의 안내서라고 봅니다. 이 사유대로만 하면 인류 문명이 정말 축복될 거라는 것이죠. 인류 문명이 가야 될 길을 쭉 안내해주는 안내서라고 봐요. 그래서요, 사유를요, 정신계의 저는 사회과학서라고 봅니다. 사회과학서예요. 사회, 이 대윤사님이 표현한다면 공중 같은 이거죠. 사회가 어떻게 형성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설명입니다. 이게.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론상 진리의 근원한 공중, 공별된 공에다 무리중자선, 이 공중에 대한 본공, 이 본공이 바로 사유다.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교리도를 놓고 교리도의 근거에서 사유는 이론상의 근원하고 또 사은의 변주다. 이건 이제 제가 보는 말인데 결국은 사은과 같은 거다. 사은의 다른 모습인 거예요. 옷을 좀 바꿔 입었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불공도 결국은 사유 실천이다 이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거 쭉 한번 아웃라인을 한번 일단은 첫 시간이니까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유를 실천하는데 이론상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반드시 이론상에 근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